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서울은 비가 밤새 내렸었는데요. 우중충한 날씨지만 밝게 또 시작해 볼게요. 잠시만요. 자, 오늘 제가 계속 제가 3학년 거를 했었는데 오늘 이렇게 또 1학년 거를 맡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깜찍하게 준비해 왔습니다. 자, 일단 2학기 기본 개념호에서는 2학기 내용을 전체를 다루고 있잖아요. 근데 원장님들 아시다시피 월교재에서는 이 6개 그 목차 단원 중에서 일부가 떼어져 있는데 한 단원씩 되어져 있는 게 아니라 약간 걸쳐져 있죠. 저희 교재 자체가.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5호 같은 경우에는 7, 8월에는 개념 기본으로 하고 5호는 제가 8월 말 정도에서부터 시작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음, 그래서 지금 요 부분은 6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덧셈의 뒷부분부터 해서 여기 뒷부분부터 해서 모양과 시각 그래서 2, 3단원이 걸쳐져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계획 세우실 때 6호는 9월 중순부터 한 10월 정도 하시면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벌써 저희 학원생들 이제 9월 된 지 얼마 안 됐는데 단원 평가를 벌써 1단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9월 달에 준비를 하시면 조금 불편할 수도 있으니까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저희는 미리 해야 되죠. 그래서 9월 중순에서 10월에 하면 좋겠다. 저는 개인적으로 늦어도 9월 중순에 6호를 시작해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학년 2학기 거 2단원 지금 12대기는 더하기부터 해서 여러 가지 모양이랑 시각이 같이 들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2단원 총 16차, 16차시로 되어 있고요. 주 2회로 하신다면 각 2차시씩 하시면 되고 주 4회로 매일매일 오는 반을 한다고 한다면 각 1차시씩 하시면 됩니다. 마찬가지 나선형 익힘책도 같이 병행하셔도 되고 만약에 학원에서 다 못한다 하면 숙제로 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역시도 학원의 뭐 규모나 뭐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나선형 익힘책을 꼭 하시라는 건 아니지만 하면 더욱더 다져지겠죠. 그리고 나선형 익힘책을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너무 좋아요. 훈련용으로도 좋고 연산이랑 서술형이 같이 있어서 너무 좋거든요. 이따가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12대는 더하기, 우리가 많이 말하는 10보수라고 얘기하잖아요. 12대는 보충수, 보충해서 10이 되는 얘기를 해서 10보수라고 얘기하죠. 더하기라는 말은 우리는 기호로 덧셈 기호 십자 모양을 쓴다라는 거는 우리 아이들이 많이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좀 잘 알고 있는 거고요. 더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어세기를 좀 하시면 처음에는 아이들 덧셈이 그냥 뭐 2 더하기 3은 5 이렇게 바로 나오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어세기로 하면 쉽게 접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눈 보기로 5 이내의 수, 5까지의 수를 한눈 보기가 된다면 요 정도는 세지 않아도 아이들 1학년 정도면 4라는 거, 4개라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이런 거 이어세기 같은 경우에는 한 개부터 천천히 늘려가요. 4 다음 수 5. 4 다음 수, 이 큰 수는 4, 5, 6 해서 동그라미를 그려가면서 아이들한테 이어세기로 천천히 해볼 수 있게 해준 다음에 이렇게 큰 수도 여러 개 더하는 것도 할 수 있겠죠. 근데 하나, 두 개가 더해지는 게 안 되면 이렇게 6을 더하는 건 더더욱 안 돼요. 저희가 집체교육 때도 말씀드렸는데 아이들이 눈과 내 손과 말이 다 속도가 달라요. 책을 읽을 때 손은 이쪽 끝에 가 있는데 말은 이미 여기서 버벅대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읽는 속도와 내가 눈의 속도랑 맞춰야지 아이들이 꼼꼼히 읽을 수 있어요. 그래서 원장님들이 특히 1학년 때는, 저학년 때는 읽는 속도를 눈과 입이 하나가 되어서 거기다 손까지 같이, 연필까지 같이 해서 이렇게 맞춰 가신다면 아이들이 꼼꼼하게 읽는 습관이 길러질 뿐더러 틀릴 확률이 줄어들겠죠. 완전 틀리지는 않겠지만 확률이 줄어든다는 거. 그래서 이어세기를 많이 연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7세들을 1학년 내용을 지금 연산으로 이제 하고 있는데 딱 이 집 파트를 하고 있었거든요. 더하기 1, 더하기 2 이렇게 해서 했는데 덧셈을 잘 모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수행을 잘해 주었어요.
그 다음에 더하기에서는 4 더하기 6은 10과 6 더하기 4는 같다라는 개념. 결론적으로는 같지만 의미는 살짝 다르죠. 4개가 있는데 6개를 더해진 것과 6개가 있는데 4개를 더해진 것은 의미는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들한테 피규어나 모형 아니면 뭐 저기 뭐야 보석이나 조그마한 그런 도구들을 이용해서 부채물들을 이용해서 덧셈을 할 때 이거와 이거의 합은 10이라는 건 알지만 의미는 살짝 다르다. 이거는 이제 중등에 우리 교과 과정이 이제 중등이랑 연계돼서 이제 한다고 그랬잖아요. 이제 개정 교육 과정이. 근데 중등에 있는 덧셈의 교환 법칙에 대해서 요 내용을 1학년 때부터 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우리 아이들한테 이게 덧셈의 교환 법칙이야. 뭐 이런 얘기는 하지 않지만 노출이 되어 있는 거죠. 중학교 때는 그거를 개념을 정립하는 과정이고 원장님들이 이런 것도 한 번씩 노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단어라는 거는. 한 번씩 얘기해 주시면 그냥 가랑비에 옷 젖듯이 알게 되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렇게 매스 링크로 모양을 해줬잖아요. 그리고 이런 거 있죠. 이런 내용들이 제가 좋다고 그랬잖아요. 팁들이 우리 빠냥이랑 뿌냥이가 빠독이랑 뿌냥이가 잘 얘기해주고 있는 것들을 스킵하지 않고 꼼꼼히 읽어가도록 하는 거 되게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게 우리 바스클 교재의 특징이자 장점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잘 활용하시면 어머님과 상담할 때도 유용하시고 아이들이 다른 여타 시중 교재로 수업을 할 때랑은 정말 다르다는 걸 느끼실 거예요. 해보셔야 느낍니다. 그냥 시중 교재처럼 해버리시면 이 바스클의 좋은 장점을 활용을 못 하시는 거예요. 16,000원이라는 값어치를 해야 되잖아요. 원장님이 그 16,000원의 값어치를 하는 거는 원장님의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달라져 있죠. 근데 제가 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초반에만 그렇게 좀 신경을 쓰시면 나중에는 편해지십니다. 저처럼 자동화 시스템으로 돌릴 수 있게 되니까 조금만 할애를 해주시면 대부분의 아이들은 그렇게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신규 들어온 애들은 한두 명일 거잖아요. 많이 오면은 뭐 다섯, 열 명도 되겠지만 그러면 원장님들이 하시기에 편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저는 1학년들은 집중력이 아직은 낮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렇게 지면으로 하는 것보다 교구를 좀 사용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이미지로 되어 있는 건 2D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2차원적인 건데 3차원적인 걸 아이들한테 들이밀었을 때 집중도가 높아지고 아이들 이해도가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 모형이나 교구들은 조금 비치해 두셨다가 아이들한테 설명할 때 굉장히 유용하고 심지어 이거 2, 3학년들, 고학년들까지 다 사용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또는 교구가 정말 난 살 돈이 없다. 아니면 당장 급하다. 할 때는 저희가 가장 좋은 손가락 활용할 수 있겠죠. 어머님들은 손가락으로 계산하는 거를 되게 굉장히 싫어하시잖아요. 당연히 그게 2학년, 3학년까지 이어진다면 문제가 있지만 그 역시 손가락을 떼는 거 역시도 원장님들이 그렇게 만들어주시면 돼요. 자연스럽게. 그냥 처음부터 맹목적으로 손가락 쓰면 절대 안 돼. 라고 하시는 것보다 그냥 대놓고 이건 들고 다니기에 정말 좋은 교구잖아요. 십보수를 하기 때문에 십진법을 하기 때문에 우리 손가락 10개가 있다면 장애가 있지 않다면 너무너무 좋은 교구예요. 눈으로 보여지기 명확하고 저는 어머님들한테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상담할 때 어머니 손가락 쓰게 못하면 아이가 몰래 몰래 씁니다. 차라리 그럴 바엔 대놓고 쓰게 하고 제가 그거는 아기가 젖병 떼듯이 젖병 떼는 연습하고 엄마 젖 떼는 연습하는 것처럼 그렇게 떼는 거를 제가 해드릴 테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아예 대놓고 봐라. 왜냐면 수양 일치가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없으면 손가락을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는데요. 아까 전에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5까지는 한눈 보기가 연습이 돼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수학에서는 보기 편한 걸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세기도 편하게 하려고 이렇게 줄을 맞춰 놓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대부분의 줄이 맞춰져 있죠. 그래서 5 또는 10 단위로 이렇게 묶어져 있는 경우가 많아서 5 정도까지는 한눈 볼 수 있다면 아 여기다가 3개 더하면 8개구나. 또는 그렇게 안 된다면 이어세기로 하면 되겠죠. 5에다가 6, 7, 8. 거기다 2개가 더해졌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또는 반대로 2 더하기 8 해서 이렇게 덧셈의 교환 법칙이 사용된다는 거 한 번 더 언급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덧셈은 병합과 첨가라는 두 가지 의미가 있잖아요. 그런 것도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여기서는 병합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그 교구를 사용하는데 저는 이 교구를 되게 많이 사용해요. 뭐 매스링크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 큐브, 연결 큐브라고도 하는데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저는 제품 여러 개가 있는데 그중에 잘 쓰는 게 있어요. 연결이 잘 되기도 하고 연결이 잘, 이렇게 뭐지? 분리되기도 하는 아이들을 할 수 있게 했는데 이게 마침 지난주에 제가 수업했던 거예요. 10보수를 하고 있는 거라 사진을 찍어서 부모님께 나눠드렸는데 제가 이걸 또 하게 돼가지고 갖고 왔는데 이렇게 5 기준으로 묶어주고 여기 더하면 여기는 9가 되겠죠. 거기다가 하나가 추가하면 10이 되고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만들어 보기도 하고 제가 해주기도 하고 덧셈으로 말로도 해보고 1 더하기 9는 뭐 10과 같다. 9 더하기 1은 10과 같다.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는 거 눈으로 보는 게 더욱더 명확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믿으라고 하는 거는 어렵잖아요. 네. 자, 그 다음엔 저희가 항상 패턴이 똑같죠. 월 교재는 개념 쑥쑥으로 해서 풀어봐 라고 되어 있고 학교 교재에는 왼쪽과 오른쪽이 분리가 되어 있지만 월 교재에는 그냥 개념 쑥쑥 풀어봐 라고 해서 문제량이 조금 더 많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덧셈의 교환 법칙 아까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교구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구를 먼저 보여주시고 이렇게 채워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빼기라는 부분은 이제 가르기 모으기로 따지면 이제 가르기에 해당되잖아요. 그 다음에 뺄셈에서도 제거법이 있죠. 자, 제거법으로 여기서는 제거하는 거, 없애는 방법으로 거꾸로 세기로 했습니다. 이 방법으로도 아이들이 하는데 이게 이 빗금으로 쳐서 지워 나가는 거를 참 어렵지 않은데 큰아이들 시켜보면 그냥 눈으로 하려고 그래요. 어저께 3학년도 제가 그 칸 세는 거를 손으로 한번 세어봐, 연필로 세어봐라고 한 3번 얘기했는데 안 하더라고요. 근데 결국에 틀렸어요. 3칸을 이동하는 건데 뭐 몇 칸이야라고 물어보니까 4칸이요. 제가 몇 번을 얘기했는데도 안 듣더라고요. 그러니까 1학년부터 그 친구는 1학년부터 하지 않았던 친구인데 1학년부터 이렇게 제 말을 이렇게 하라고 하면 하게끔 해주고 제거하라면 제거하게끔 해주면 아이들이 이런 것들이 하나씩 다 녹아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음, 제거하면서 우리 베이스엠을 익숙하게 만드는 거 중요할 것 같고요. 마찬가지 아까 전에도 교환법 근데 베이스엠에서는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죠. 그래서 그거에 주의하셔야 된다는 거. 하지만 10에서 3을 빼면 7이고 10에서 7을 빼면 3이라는 거 이런 거는 같이 언급해 주시면 덧셈 앞에 부분에서 덧셈과 같이 베이스엠을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도 마찬가지 이렇게 지워가면서 하는 방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좀 전에 제거법이라고 뺄셈에서 제거법이 있었지만 두 번째로 비교법이 있죠. 비교는 이거죠. 차이를 얘기하는 거죠. 너가 구슬 갖고 몇 개 갖고 있고 나는 이만큼 갖고 있어. 우리는 몇 개 차이가 날까? 자, 이거는 같고 같네. 그럼 여기서부터는 다르네. 네 개가 다르네. 이런 거를 차이가 너가 나보다 네 개가 더 많아. 이런 거를 말로 설명해 보는 거 되게 중요할 것 같고 저는 말로 설명하는 거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차이가 몇 개 난다. 그래서 우리 서술형에서도 누가 몇 개 더 많이 가져갔습니까? 그래서 두 가지 답을 하는 경우 있잖아요. 이런 데서 계속 노출을 시켜주는 거예요. 빨간색은 파란색보다 4개 더 적습니다. 또는 파란색은 빨간색보다 4개 더 많습니다. 그래서 뺄셈으로 우리가 비교할 수 있는 거. 그러면 지금 여기에는 같은 거를 같은 개수 제거해 나간 개수를 여기다 쓰고 남은 차의 개수를 여기다 써야 되겠죠. 차를. 그 다음에 이쪽 포인트 보시면 이거 빗금을 그어서 뺄셈식을 만들고 설명해 보세요. 이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설명해 보라고 하잖아요. 근데 꼭 이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데에서도 계속 말하는 거 설명해 보는 걸 연습하면 좋겠다고 여기다가 포인트를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10을 만들어 더하기는 이제 좀 활용하는 거죠. 이제 10을 만들 수 있다. 10이라는 거 알게 되었다. 하면 10에다 하나 더 많으면 11. 10에다 두 개가 더 많으면 12라는 건 이제 아이들이 알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세 수가 있을 때 1 더하기 9는 이건 순차적으로 돼 있어서 좀 이렇게 됐는데 1하고 9가 합쳐지면 10이라는 거 안다면 10에 3 더하면 13. 요거 좀 연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0에다가 몇 개를 더했을 때 몇이 되는지 의외로 생각보다 아이들이 잘 몰라요. 10과 5의 합은 15.
이렇게 말을 하는 거를 한번 연습을 한번 시켜보시고, 당연히 여기는 따라쓰기를 해야 되겠죠. 말하는 거 많이 시키시고, 그 다음에 할리갈리 보드게임은 학교에도 되게 많은데, 원장님들도 하나씩은 있을 것 같아요. 또는 할리갈리가 아니더라도 비슷한 게임들이 있죠. 그런 거 숫자 있는 카드를 놓고, 또는 숫자가 아니고, 할리갈리는 숫자가 아니라 개수로, 반구체로, 이제 그림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럼 또 한눈 보기가 되겠죠. 연습이 되겠죠. 5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깔아놓고, 한 5장, 6장 깔아놓고, 그 중에 3개의 카드의 합이 10이 되는 거 찾는 거 할 때, 이걸 말로 해보면 되겠죠. 먼저 10이 되는 거 찾고, 요것도 맞고 이것도 맞지만 우리는 10에다가 하나 더해서 11 되는 거 요걸 연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8에다 3 더하면 이어세기로 해야 되고 받아 올림이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렵잖아요. 그래서 먼저 10이 되는 수를 묶어준 다음에 합을 말하는 게 훨씬 더 쉽다고 빠도기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예전에부터 이제 만들어 놓은 카드가 이렇게 있는데, 카드가 낡아가지고 제가 이 파일을 갖다가 이렇게 좀 올려놨는데, 이 파일을 연습하면, 이런 카드를 연습하면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덧셈을 되게 두려워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저는 이 5기준수 덧셈이랑 10기준수 덧셈을 갖고 활용을 해요. 그럼 아이한테 먼저 1과 4의 합은 5라는 거 알기 때문에 5에다 3 더하면 8. 그 다음에 여기서는 어떤 게 5죠? 라고 아이들이 찾아야 돼요, 이제는. 3이 5. 그래, 5에다 하나 더하면 6. 그 다음에 여기서도 2 더하기 3은 5. 5에 4 더하면 9. 이렇게 해주는 것처럼 10기준 덧셈도 1과 9가 10이라는 거 알면 10에 5 더하면 15.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먼저 10보수를 찾고 거기에 더하는 덧셈 연습을 카드로 만들어서 이거 종이로 제가 프린트해서 만들었었거든요. 이렇게 해서 해주시면 아이들이 좀 약간 수감각이 좋아진다고 해야 될까요? 그렇게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서술형에서 항상 말씀드리는 게 끊어 읽은 다음에 식으로 써보는 거 말씀드리잖아요. 뭐 끊어서 의미 단위 끊어 읽은 다음에 식으로 써보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며칠 전에 일란성 쌍둥이가 왔거든요. 근데 그 어머님이 이제 논술로 이제 논술이라고 하시면서 오셨어요. 저는 이제 끊어 읽는 얘기를 하면서 했더니 어머님이 엄청 끄덕이시더니 그저께 상담했는데 어저께 바로 등록을 두 명 다 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요 부분이 왜냐면 읽는 방법을 가르쳐 주지 않기 때문에 저희 학원에서는 그걸 해준다. 끊어 읽는 방법을 알려주는 곳이 어머니 없어요. 진짜 없어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해드리고 있다. 그럼 어머님 신뢰도가 높아지겠죠? 그 다음에는 이제 1, 2, 3차 시에 관련된 이제 복습 문제들이 쭉 나와서 한 번 더 다져주는. 여기서도 지금 10되는 거 이렇게 찾아보게 돼 있죠? 가로랑 세로에서 이렇게 찾아서 식도 써보는 연습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체크라고 해야 하는 게 뭐냐면 아이들이 이렇게 더 큰 것, 더 작은 것, 동그라미 하세요. 이런 거를 사실 이게 문장이 되게 짧은데도 불구하고 틀리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체크를 해봤는데 아이들이 문제 아니고 이렇게 있으면 그냥 여기 답을 쓴다든지 말도 안 되죠. 그 다음에 더 큰 것인데 더 작은 것에 동그라미를 한다든지 뭐 이런 경우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런 거 한번 체크 포인트를 집어 주시고 제가 이렇게 말을 함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틀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런 부분 지금 덧셈과 뺄셈이 같이 들어가 있죠. 왜냐면 앞에서 우리가 같이 배웠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 같이 연결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마찬가지 서술형 문제도 끊어서 아이들이 스스로 읽어보고 밑에 여기에다가 식 써보고 풀이과정 쓴 다음에 바둑돌 몇 개인지 쓰는 거 이런 것도 한번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복습을 한 다음에는 유형탄탄으로 나오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유형탄탄에서는 왼쪽 부분만 하고 오른쪽은 한 번 더 쌍둥이 문제로 되어 있잖아요. 이런 거는 숙제로 내드리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덧셈, 뺄셈이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단원 마무리 문제가 있고요. 13번 문제 같은 경우에 덧셈식 2개를 써보세요 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런 거 한 번씩 짚어주시고 아이들이 처음에는 이거 어떻게 해요? 라고 분명히 물어볼 거예요. 그리고 원장님들이 이런 거 미리 받았다가 체크해 놓으셨다가 이런 것들을 한번 짚어주시고 1개 정도만 써놓고 또는 이게 2개 쓰라고 했는데 꼭 그렇게 1개 쓰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 2개에다가 동그라미 또는 세모 해서 꼭 잊지 않게 한 번 더 바라볼 수 있게 그래서 여기다 번호를 달 수 있게 1번, 2번이라고 쓸 수 있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정리를 하는 습관이잖아요. 정리를 할 수 있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 15번 문제 같은 경우에 서은이는 7살이고 언니는 10살입니다. 서은이보다 몇 살 더 많을까요? 제가 아까 전에 음, 그 뭐지? 몇 살 더 많을까요? 이런 것들 비교하는 거죠. 비교할 때 어떻게 찾아야 될까요? 서원이 이 문장을 갖고 식으로 이렇게 써보는 연습을 해야 하는 게 필요해요. 하지만 이걸 답을 찾으려면 뭘 이용해야 될까요? 뺄셈을 이용해야 되겠죠. 언니 나이와 내 나이의 차이를 묻는 거니까 몇 개 더 많을까요? 할 때는 차이다. 아까 그거 비교법 그거를 얘기를 하면서 근데 아이들이 이 서술형을 쓸 때 식 쓸 때 이 식을 쓰지 않고 그 다음 찾아가는 뺄셈을 쓰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학교 단원평가에서는 그렇게 쓰면 틀리게 나와요. 그건 과정이고 우리가 써야 되는 식은 이거예요. 아시죠? 그래서 7 더하기 네모는 특히 네모를 사용해서 써라 하면 분명히 이걸 써야 돼요. 서은이 나이 7 더하기 네모는 10과 같다. 그럼 언니의 나이에서 서은이 나이를 10에서 7을 빼면 3이다. 이렇게 찾아가는 연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제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단원에 해당되는 여러 가지 모양과 시각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제 먼저 나오는 게 모양이에요. 모양은 도형을 배우기 전에 모양으로 먼저 찾죠. 모양은 어떤 꼴에 해당되죠. 그래서 우리 사다리 꼴, 엄마 닮은 꼴, 붕어빵이네 이러면서 모양을 얘기를 하죠. 그래서 동그라미, 세모, 네모라고 우리 1학년 때는 이렇게 배우죠. 그리고 크기는 달라도 색깔이 달라도 방향이 달라도 같은 모양이다. 이런 말들, 이런 것도 우리는 당연하지만 아이들에게는 어려울 수 있으니 한번 따라서 읽어보는 거. 빠독이와 푼양이가 말하는 요런 것도 읽어볼 수 있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는 어려운 건 사실 없어요. 사실 쉬운 단원들은요, 어려워서 틀렸다기보다 쉬워서 오히려 아이들이 간과해서 틀리는 경우가 많으니까 꼼꼼하게 읽는 거 연습시켜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보든선이란 단어가 아이들이 들어보지 못한 단어들이잖아요. 평상시 우리 잘 안 쓰잖아요. 하지만 수학에서는 보든선이 계속 나오죠. 다각형은 선분으로 둘러싸인 도형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고든선으로 되어 있다라는 거. 하지만 요거 기둥 모양은 고든선이 없죠. 이런 것들 팁 말씀해 주시고 지나가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이제 교구를 사용하다 보니까 이런 차륵이 아니라 모래차륵인가? 하여튼 그런 것들 다 준비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찍어보고 단면을 보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고 여유가 되신다면 요거 활용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체교육 때 그 다면체 지우개 드린 분들이 있는데 요런 지우개로 잘라보기랑 그 도장 스탬프에 찍어서 여기 찍어보는 거 되게 좋을 것 같거든요. 받으신 분들은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다면체 지우개 받으셨던 분들. 자, 그 다음에 고든선이 없는 요런 거. 저는 이제 이렇게 없는 거 아닌 거 할 때는 여기 X표를 하게 하거든요. X표인 거. 그래서 여기서 X표를 찾아서 쓰는 거. 그리고 여기서 기호를 쓰라고 하죠. 근데 애들 기호 안 쓰고 뭐몇 개를 쓴다든지 반대로 몇 개를 쓰는데 기호를 쓴다든지 이런 경우 있잖아요. 이런 거 한번 체크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 4번 여러 가지 모양이 있는데 이것도 어렵지 않은데 틀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지워가면서 세는 거. 아까 제거할 때 빗금 치면서 했잖아요. 제거하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아, 7개구나. 7 이렇게 쓰면 되는데 아이들이 눈으로만 보다가 틀리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너무 신기한 게 또 요즘 아이들 제가 아까 눈이랑 손이랑 막 말이랑 다 다르다고 그랬잖아요. 이걸 지우는데도 숫자가 틀리더라고요. 지우는 속도랑 말하는 속도가 달라서 여기서 6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하나하나 꼼꼼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나중을 위해서 우리 좀 투자를 해봐요. 그래서 이런 것들 X표 하세요. 그렇지 않은 거에 X표 하세요. 하는데 X표 꼭 안 하고 또 동그라미 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하나씩 짚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교과서 유형 문제라고 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되어 있죠. 그래서 알맞은 말에 동그라미 하고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넣으세요 할 때 지금 여기서는 두 개죠. 이중 질문이에요. 알맞은 말에 동그라미를 해야 돼요.
근데 또 이거 안 하고 스킵하고 그냥 네모칸만 채우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저는 번호를 달게 해요. 1번, 알맞은 말의 동그라미 1번, 여기 2번.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미션을 해야 돼 라고 얘기를 해주면 처음에는 좀 신경이 쓰이지만 그 다음에는 아이들이 합니다. 그리고 왼쪽은 뭐 할 수 있다면 하고 오른쪽은 숙제 또는 이 전부를 숙제로 내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각이 나오죠. 시각 부분 아주 중요하죠. 계속 나오는 단원이고 시각으로 이제 좀 어려운 문제를 좀 많이 나오잖아요. 그럼 이제 볼 줄 알아야 되겠죠. 정각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제 30분 단위. 근데 정각은 어렵지 않아요. 어차피 긴 바늘이 12에 가 있으니까 중요한 것은 30분인데 이 짧은 바늘 시침이 4시 반일 때는 4와 5 중간에 있죠. 요걸 말로 해보는 거예요. 지금 시각은 짧은 바늘은 4와 5 가운데 있고 긴 바늘은 6을 가리킵니다. 그럼 얘는 아직 5시가 되지 않은 거기 때문에 4시 30분. 마찬가지 이런 문제를 보면서도 말로 일단 해보는 거예요. 짧은 바늘이 2와 3에 있네? 그럼 몇 시일까? 2시겠지. 그래. 2시 몇 분이겠네. 이런 식으로 한번 말해주시고 아이들이 풀어보게끔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려운 부분은 그렇게 없고요. 그다음에 여기서도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짧은 바늘이 6과 7 가운데 있네? 그러면 6시겠구나. 6시 몇 분이겠구나. 그런데 긴 바늘이 6이라면 30분이네. 이렇게 해서 한번 말로 해보고 쓰는 거 연습해보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단원 마무리가 나옵니다. 단원 마무리에는 우리 당연히 이렇게 모양과 시계가 같이 시각이 나오죠. 그래서 이런 부분 체크해 보셔서 아이들이 그릴 때 자대고 그릴 수 있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귀찮아도. 저는 무조건 자 쓰게 하거든요. 애매하면 답을 맞았다고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려보고 셋이니까 셋이면 정각이겠구나. 정각이면 우리 긴 바늘은 어디를 가리켜야 되지? 이렇게 한번 말씀해서 리마인드를 하고 이미지를 좀 그려본 다음에 만들어 보게끔. 문제를 보면 달려들지 말고 좀 생각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할 수 있게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요즘 친구들 너무 그냥 문제 보면 달려들죠.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고 우리 월교재는 항상 교재 흐름이 교과서 2의 개념 숙수, 교과서 유형 문제, 성취적 평가 이런 식으로 패턴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는 이렇게 나선여 익힘책 같은 경우에도 똑같은 연결이 되어 있는데 왼쪽 연산, 오른쪽 서술형 이렇게 같이 있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사고형 문제인데 우리 모양 이번에는 모양이 있었잖아요. 그 모양을 이용해서 이렇게 개수 맞는지 확인하는 요거까지 있어서 되게 좋더라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이런 사고형 문제가 있어서 이런 문제도 쉬어가는 페이지로 애가 좀 지루해야 한다. 그러면 이거 수업 시간에 할 수도 있고 집에서도 풀면서 이런 거 한번 탐구하는 시간을 가져오면 너무너무 좋죠. 그 다음에 성취도 평가까지 완벽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제가 이거 잘못했네요. 이번에 새로 올라왔잖아요. 2학기 거 제가 맞게 했나 모르겠네. 그래 월교재도 이렇게 성취평가를 활용하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한테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저희 이거 독수리 저 학원 그 인스타인데요. 이쪽으로 DM 주시면 시간 될 때마다 제가 답변을 달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우리 바스클로 2배의 성장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